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 대신 뉴스를 먼저 보도록 하고요. 뉴스를 본 이후에 차트는 코인, 알트코인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스텔라, 루멘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1-1안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금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사고요. 삼성전자 삼성코인 결제 시범 운영한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에서 테스트용 메인넷 삼성코인 통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블록체인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시범 서비스를 위해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텐더민트, 코스모스 블록체인 엔진을 통합해 자체 메인넷을 만들었고, 모바일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는 해당 메인넷 상에서 작동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에서 갤럭시 S10에 이미 암호화폐 비접촉 시 결제 기능이 탑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페이 여러분들 써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어떤 우리가 카드를 꼽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앱을 열고 앱을 결제 승인만 눌러주고 그 이후에 핸드폰을 전달을 하면 핸드폰에서 비접촉식으로 바로 이제 결제가 되는 방식인데, 이걸 이제 암호화폐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에 대해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핵심 역량이 하드웨어에 있는 만큼 자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출시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를 통해서, 그리고 삼성페이 성장을 이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시장 자체, 이 결제 시장이 큰 사이즈를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저는 욕심을 낼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로도 저는 이 부분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퀀텀 관련된 기사인데, 지난 2일 구글 클라우드와 공동으로 개발한 블록체인 개발자 툴 퀀텀 디벨로퍼 스위트를 선보였습니다. 전문 개발자 및 비전문가들이 이를 통해 퀀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노드를 효과적으로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고, 이와 관련 퀀텀 재단 최고 정보 책임자는 해당 툴을 통해서 전문 영역에서 일상생활 영역에 이르기까지 퀀텀 블록체인의 사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해당 툴은 뭐 퀀텀 토어, 퀀텀 코어, 솔리디티 컴파일러, 큐믹스, 아이디, 솔라 등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고, 퀀텀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인이었고, 실제로 이제 많이 투자를 또 했던 그런 코인입니다. 근데 가격이 워낙 또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거 뭐 스캠 아니냐, 개발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이것처럼 이제 구글 클라우드와 또 공동 개발한 이런 개발자 툴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자들, 그리고 또 일반인들까지 이 개발에 쉽게 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또 퀀텀 뎁을 활성화시키는데 저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 기사는 외신 터키 리라와 평가절하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터키 리라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터키의 리라 달러 환율 하락은 주요 암호화폐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을 했는데, 최근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OKEX의 터키 진출 이후 약 3만 명의 신규 현지 투자자가 유입이 됐습니다. 최소 6%의 암호화폐 유동성이 터키 리라화와 관련이 있다는 게 이제 미디어의 분석이고, 이와 관련해 OKEX 운영 총괄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터키 진출 이후 약 3만 명의 신규 현지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다. 터키는 유럽 및 중동 지역에서 암호화폐 보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세계적으로 강력하고 잠재력 있는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터키가 왜 암호화폐에서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나라가 됐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보면, 제가 이제 뭐 터키, 이란, 그리고 아르헨티나, 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왜 비트코인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쪽으로 수요가 이제 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터키 리라와 차트를 보면요, 지금 이게 터키 리라와 차트고요. 달러 대 리라와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이 분자에 있는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한 겁니다. 보시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리라와의 가치는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거의 이제 1달러가 1리라였습니다. 1달러가 1리라였는데 지금 이제 1달러가 거의 5.9니까 거의 6배 정도, 6배 정도 리라와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1달러 환율이 6,000원이 된 겁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어떻게 보면 끔찍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채널을 그렸잖아요. 상승 채널을. 상승 채널을 그렸는데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다시 이제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반등이 시작되면서 지난번에 터키에 지금 리세션이 왔다 이렇게 이런 기사를 말씀드렸어요.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면 터키 경제 2분기째 역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리세션이라고 돼 있고 터키가 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리세션이 왔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환율 차트에서 저는 내용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터키의 환율이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터키에 투자한 외국 자본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터키 뭐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환율로 인해서 손해보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오히려 더 역으로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고 달러 빚을 썼던 터키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지금 작년 말 현재 터키의 민간 기업들이 안고 있는 외화 표시 부채는 282조 3,250억 원을 넘어서 터키 GDP의 지금 3분의 1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자가 앉은 자리에서 계속 늘어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터키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됐을 때 터키 그럼 기업들이 달러를 확보해야 되는데 달러 확보도 쉽지 않은 겁니다. 달러 확보도 쉽지 않고 달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에서 지금 이 채널 상단부 지금 채널 상단부가 7.8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7.8 1달러가 7.8 7.6리라 만약에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때는 터키는 거의 이제 베네수엘라 꼴이 날 수 있다. 베네수엘라도 이렇게 로그를 적용한 상태에서 이런 채널을 따라서 상승하다가 2018년도에 이 채널을 뚫고 그냥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채널을 뚫고 그냥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터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표시한 이 7.5, 7.6 이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베네수엘라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실제 이미 그 터키 지금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10년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2016년도부터 17년도에서 18년도 이제 급격히 올라갔죠. 거의 이제 한 7, 8에서 놀던 물가가 25까지 올라왔고요. 거기서 최근에 이제 20까지 약간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환율이 저렇게 이제 불안한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터키 주식시장은 어떤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주식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제가 말씀드린 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터키 이제 경제 기사를 보여드렸잖아요. 경제 기사를 보면 터키 주식시장은 안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 리세션이 있기 때문에 터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역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주식시장은 2008년도 경제위기 서프라임을 겪고 나서 24,000에서 지금 12만까지 거의 올라왔어요.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00포인트에서 거의 한 60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건데 그럼 주식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터키는 굉장히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나라구나 국가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터키도 이미 어떻게 보면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터키 리라화가 아까 저 보여드렸던 7.6 리라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마찬가지로 이 터키 이 주식시장 차트도요. 아마 이 고점 12만 1000, 이 지수 12만 1000을 넘어서 너무 올라가는 그런 네트워크 차트와 이제 비슷한 그런 차트 모양을 저는 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터키에도 분명히 당연히 부자들은 있겠죠. 터키에 있는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달러를 못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달러로 언제든지 돈을 바꿀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고,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저는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이 금융 세력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 반미 신중 국가들 입장에서는 달러를 이제 막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안에서 그 암호화폐 시장도 개방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국민들이 수요를 창출해내서 국민들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찾고 뭐 이더리움을 찾고 이렇게 암호화폐를 찾게끔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금융 세력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사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서 보기 전에 먼저 댓글로 오늘 오전에 송기봉님하고 와사비님이 이제 이 차트 관련된 내용을 써주신 부분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차트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상을 올렸는데 일단은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을 먼저 볼게요. 지금 저항 뚫으려고 애쓰고 있네요. 비트가 포트폴리오에 비트가 항상 있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시장 흐름입니다. 혹시 본인이 별로 비트가 없더라도 일단 시장 분위기의 개선을 위해서는 비트의 견고한 흐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같이 박수 쳐주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사비님 얘기해 주신 거에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데, 뭐냐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을 들고 계시다가 비트가 가니까 알트코인을 지금 던져서 비트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와사비님 얘기가.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비트코인 지금 알트코인 매도해서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다리셔야 된다. 기다려서 비트코인 충분히 어느 정도 고점에서 쉬어줄 때, 그때 알트코인을 땡길 때, 만약에 그때 비트코인이 없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에, 그때 다시 이제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세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타자 몸 풀고 있어라 신호 보내야겠죠. 리플 한번 볼게요 해서 리플 차트를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차트만 볼게요. 제가 열어놓질 않아서 바로 이제 열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번에 이제 와사비님이 그 와사비 그 전나구 구조지표를 이용해서 지금 리플이 BTC 차트에서 과연 매수를 하기에 적절한 위치인지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지금 이 보조지표 그 수치는 1, 2.5, 1, 2로 넣습니다. 보시면 지금 위치에서요, 이 매수 신호가 떴냐, 이 부분인데요. 아마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예,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2019년 5월 현재 위치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수 신호가 떴던 위치들을 본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매수 신호가 물론 이게 지금 주봉 차트니까요. 주봉 차트니까 매수 신호가 뜨고도 한참 이렇게 거의 뭐 한 7, 8주 정도, 한 2달 정도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고요. 이때는 한 3주, 이때도 한 3, 4주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 신호가 지금 매수 신호가 뜨고 이제 3주가 지났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다려봤자 뭐 한 주 정도, 아니면 이번 주부터라도 저는 본격적으로 리플 이제 BTC 마켓에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에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오히려 바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홍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잠깐 볼게요. 다음 주는 로또 맞는 날이다. 처음으로 확산 과정이 시작되었다. 밀집 확산 거래 증가. 우리 이제 빅스마일님이 비코 오늘 치고 올라가네요. 직전 고점 뚫을 기세입니다. 조정 오면 추매하려고 째려보고 있었는데, 아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엊그저께 차트 설명드릴 때 차트 모양이 흘러내리는 모양처럼 보여서 4,200달러 그때도 똑같은 패턴이 이제 진행이 됐고 그와 같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기다리고 하락을 기다리고 매도를 먼저 하고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항상 내가 매도를 할 때는
미리 이제 계획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매도돼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내가 예상한 바와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펼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올라와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략 매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분할 매도를 하게 되면 이미 이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나머지 물량으로 내가 먹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략 매도하고 밑에서 다 받겠다 이런 마음을 하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오히려 매도를 하고 현금을 들고 있는데 마음이 조급해져서 포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좀 일정 부분 정리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홍기봉님이 이제부터 동반 상승하자, 뭐 리플도 한풀이 장세 주겠구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거는 예상치를 써주신 것 같아요. 비트 800, 이더 28만, 리플 600원, 에이다 150, 스텔라 150원, 프론 60원. 이 글은 몰라 이렇게 써줬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과 스텔라 루멘을 봐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과 스텔라 루멘 차트를 잠시 뒤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리플 들고 계신 분들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와사비님 그 차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뭐 늦어도 저는 다음 주 정도에 리플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기봉님이 테더 자금이 쩌는구나, 우리 날개를 펼쳐라. 머시기 테더 자금이 들어와 가격을 누르고 비트를 한다고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안되게 쩔게 만들고 있다. 벡트가 다가오고 있다. 시간에 쫓긴다. 다음 주 벡트 승인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난번에 이제 벡트가 이번 달에만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다라고 했자, 죄송합니다. 벡트가 테더 자금이 이제 많이 발행이 됐고, 결국에 그 발행된 테더 자금으로 퍼드 또 이제 테더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1대1로 패깅이 안 돼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위기를 조성하고 퍼드성 기사를 만들어서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엔 매수 대기 자금이었다는 거죠. 매수 대기 자금으로 시장을 또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극대화 작업인데 이 부분 이제 읽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고점에 걸리면 최하 2개월은 조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유는 주봉과 20주, 50주 이격 거리, 긴장을 하되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제가 이따가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고점을 놓치면 기회비용 상실이 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트코인 치고 올라가서 뒤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물려서 내가 뭐 반토막 비트코인이 아니면 30% 조정 이렇게 받아도 기다리면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향후 2년간은 보장된 시장, 완전 땅 짚고 헤엄치는 시장으로 보고 있으니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뭐 신대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문을 올리신 샤무엘님, CJ님, 와사비님, 제가 볼 때 이제 이분들은 벌써 부의 반열에 오른 분들로 보고 있으며, 사회 핵심 계층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따라만 해도 많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좋은 글도 항상 써주시고 있어서 저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서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지금 차트를 이제 그리지 않았는데, 아까 이제 그려놨는데 지금 지워졌어요. 바로 이제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와 같이 이제 채널을,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채널을 그려보면, 물론 이제 이렇게 그렸을 때는 깨고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채널을 그렸을 때 이렇게 하향 이탈한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제가 이때도 그와 같은 패턴이었다. 이때요. 그래서 지금 이때 패턴이 이렇게 차트가 쏟아져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마 차트 보시는 분들이 많이 털렸을 거예요. 이때도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불과 이제 며칠 전입니다. 4월 30일 4월 30일에 이렇게 내려올 때 아마 이때 굉장히 이제 차트 보시는 분들 중에 흔들리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보시면 제가 이때도 결국에 이건 속임수 패턴이었고, 이와 같이 역헤드 숄더의 어떤 머리 모양을 만들어주고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요. 이거를 그래서 채널을요 이렇게 제가 이제 다시 그렸죠. 그리고 이 채널을 돌파하면서 넘어간 이후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채널을 따라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승을 해줬죠.
상승을 해줬고, 지금 위치는 이 채널의 일단 고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다다랐는데, 저는 이제 제가 물론 그 며칠 전 엊그저께 제가 차트 설명드릴 때 저는 날짜 계산을 제가 했는데, 그때 이제 5월 5일쯤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5월 5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 시간을 이제 비율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5월 5일이었는데, 5월 5일이 아니라 5월 3일인데 지금 이렇게 슈팅이 나온 겁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이 채널을 돌파하진 않았어요. 이때는 채널을 돌파하면서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채널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채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단축이 된 거죠. 만약에 여기서 뭐 올라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5월 3일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5월 5일까지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한번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눕습니다. 15일 이평선, 빨간색 15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15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준 이후에 그 다음에 채널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면 한 이틀 정도 시간을 이 채널 안에서 더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만약에 세력 입장에서 지금 뭔가 급하다, 지금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세력이 지금 뭔가 다급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한 이틀 정도 앞당겨서 여기서 그냥 바로 돌파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5월 3일 올라가도 슈팅 나와도 뭐 땡큐인 거죠. 어차피 빨리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쉬어주고 5월 5일 날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5,400달러요. 그리고 5,600달러.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일봉으로 잠깐 보면요. 일봉으로 이제 보시면 2018년도 이제 6월 저점이 5,760달러입니다. 5,760달러. 현재 보시면 5,760달러까지 일단은 돌파를 시켜 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이때 이와 같이 한 여기서 3일 정도 쉬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박스 영역에서 시간을 좀 더 이제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 5월 5일까지 이틀 정도 여기서 좀 더 옆으로 누우면서 에너지를 좀 더 다시 한번 모아준 이후에 아까 4시간 봉에서 그 15이평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준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채널을 돌파해서 넘어가는 이와 같은 이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때 올라왔던 크기만큼은 올라가 줄 수 있다. 그러면 볼게요. 지금 이 높이만큼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시작을 이제 여기서 했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제 6,600달러까지는 상승해 줄 수 있는 거다. 6,600달러까지 상승해 줄 수 있고,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제가 지난번에 6,600달러, 물론 이제 이 라인이 매물대가 많습니다. 이 지금 5,700부터 6,000달러, 그리고 뭐 6,600, 이 라인이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많아요. 매물대가 많은데, 이 매물대는 저는 오히려 이제 돌파를 해줄 거다. 왜냐면 이 매물대가 굉장히 큰 저항으로 적용될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으로 그냥 이 라인은 바로 돌파를 시켜주고, 여기 보시면 7,400달러, 7,400 아니면 8,500 이 라인까지. 그래서 7,500부터 8,500 여기서는 이제 분할로 일정 부분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따 잠시 뒤에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금차트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알트코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캐시를 먼저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 일봉 차트고,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알트코인 중에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보면요. 물론 이제 더 좋은 흐름을 보이는 알트코인들도 있지만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 캐시는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라인을 그렸을 때 그 라인을 이제 훼손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그 지난번에 0.05 BTC 돌파한 이후에요. 보시면 0.065가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입니다. 네, 지지를 받았던 이 0.065 라인에서 저항으로 이제 작용돼서 눌러줬죠. 눌러주고 이 추세선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상태에서 보시면 이 하락 채널을 양봉으로 돌파를 시켰어요. 돌파를 시키고 지금 이제 50주와 죄송합니다. 50일 이평선과 이제 15일 이평선에서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돌파가 이미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는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 이제 흐름이 좋아요. 흐름이 좋고, 그러니까 BTC 마켓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더리움 클래식, 아까 이제 송기봉님이 이제 물어보셨던 이더리움 클래식인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냐면, 이따 이제 뒤에 말씀드리는 뭐 스텔라 루멘, 리플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이미 하락세기형 아니면 뭐 채널, 하락 채널이 돌파가 된 상태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예요.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해주면 안착해주고 이제 15일 이평선만 돌리는 모양을 만들어주면 그때는 바로 이제 큰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보시면 지금 15 하락세경에서 옆으로 누우면서 돌파를 시키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내려오고 있는 이 15일 이평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저점을 깨진 않았죠. 저점을 높였습니다. 높인 상황에서 지금 반등이 약간 아랫꼬리를 만드는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을 때 다음에 이제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저는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쭉 내려오던 조정을 받던 이더리움 클래식이 한번 15일 이평선을 터치를 합니다. 돌파를 해주고 다시 맞고 떨어지죠. 지금 살짝 이때 윗꼬리 달고 돌파를 했었습니다. 하고 맞고 떨어졌어요. 지금 눌러준 거죠. 눌러줬는데 눌러준 이후에 15일 이평선에 이렇게 안착을 합니다. 안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다.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하고 안착을 해서 15일 이평선을 돌리는 작업을 해주면 지금 완전 또 역배열됐거든요. 역배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좋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보도록 할게요. 리플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하락세경.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보다 얘네들은 이미 이제 하락 그 추세를 넘어간 그런 모습이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세경 패턴에서 제가 지난번에는 이걸 하락세경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채널로 그렸는데요. 하락세경을 돌파시킨 이후에 이때 이제 돌파가 됐었거든요. 돌파시킨 이후에 다시 또 재차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세경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채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다시 채널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리플은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흐름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제 비케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건데 리플은 지금 아직까지 이 하락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려 보이는데 그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 길어야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주봉에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지금 120주 이평선에서 이때 이제 3번, 이때도 3번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4주째입니다. 4주째.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번 주에 양봉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게 3주 음봉은 3주로 끝나겠죠. 아직 이번 주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음봉으로 끝난다고 하면 다음 주쯤에는 저는 이제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이번 주 주봉 마감을 어떻게 할지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봉 마감을 어떻게 할지. 마지막으로 이제 스텔라 루멘을 볼 텐데 스텔라 루멘도 이제 리플과 같은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약간 안 좋은 모습이긴 한데 스텔라 루멘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세경, 죄송합니다. 하락 채널 안에 갇혀 있다. 그리고 하락 채널 안에 갇혀 있고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서 일단은 여기서 옆으로만 사실 누워져도 15일 이평선은 바로 돌파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올 때 옆으로만 누워줘도 15일 이평선은 바로 이렇게 딱 돌리잖아요.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안전한 위치에서 나는 스텔라 루멘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안전한 위치에서 스텔라 루멘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때처럼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주더라도 15일 이평선 위에 안착했을 때 아니면 15일 이평선 위로 안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15일 이평선을 돌파시키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스텔라 루멘을 관심 있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그 금 차트와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 1-1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흐름 자체는 좋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추세대로 이번 주 주봉 마감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마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서 마감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눕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큰데, 옆으로 이제 누워주기만 해도 50주 평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50주 평선을 완전히 돌파해서 안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는 이제 1-1안으로 1-1안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상승장이 이미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두 가지 조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그였습니다. 그 대형 알트코인에서 BTC 마켓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이 나와야 된다. 나왔죠. BNB와 또 이제 뭐 레이븐은 좀 이제 시총이 낮으니까 레이븐을 빼더라도 이제 BNB가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BTC 마켓에서 20주 이평선이 예, 20주 평선이 이제 상승으로 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20주 평선이 상승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상승장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50주 이평선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각자 이제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늦게 올라가 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한 차례 더 내려와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막상 또 그렇게 빠지면 그냥 올라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물론 다 현금화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빠지길 원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 포지션을 짜실 때 내가 빠져도 좋고 올라도 좋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포지션을 짜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지금 보시면 초록색이 이제 50주 이평선입니다. 초록색이 50주 이평선이고요. 지금 50주 이평선에 올라탔습니다. 50주 이평선에 이제 올라탔는데 50주 이평선에 완전히 올라타서 끝난다, 봉을 마감한다 라고 하면 이때는 2015년도에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 1-2안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제 50주 이평선 맞고 떨어져서 오히려 음봉으로 되고 이렇게 3개월 동안 전 저점을 한번 테스트 하고요. 이런 과정을 3개월 동안 이제 거칠 것을 어떻게 보면 1-2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봤던 건데, 여기서 이제 50주 평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50주 평선 넘어간 거는 2015년 10월이라는 얘기죠. 10월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와 같은 상승장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상승장이 2015년과 같이 이렇게 15년도부터 17년도 말까지 그러면 이제 2년에 걸쳐 장기간 오르는 이런 패턴을 보일 거냐? 저는 이제 만약에 이번에 1-1안으로 진행이 되면 이런 패턴이 아니라 2015년과 같은 패턴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금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금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잠깐만요. 채널을 하나 그릴게요.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채널을 하나 그려서 채널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2015년 저점과 이제 1-1안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2018년도가 저점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려주고요. 고점을 잇는 추세 라인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채널의 중심은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금차트와 같이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금차트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금 ETF 승인이 난 이후에 그때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그 ETF 승인이 난 이후에 보면 그 ETF 승인이 나기 전까지 거의 20년 동안 하락을 했던 금 가격이 10년 동안 상승을 합니다. 지금 이 하락 과정이 보시면 198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0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2018년도, 17년도 말 고점에서
2018년도 연말까지 이렇게 1년 동안 하락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금 차트를 보시면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 하락장의 절반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6개월 정도의 이런 전고점, 지난 전고점의 3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상승장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난 1980년도 금 차트의 고점 라인을 언제 도달했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면, 이때 보세요. 2001년도부터 2007년도 한 6년 정도에 걸쳐서 전고점에 터치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0년에서 이제 6년이니까 만약 6개월이라고 하면 한 3, 4개월이면 우리 지금 비트코인 이 시장도 전고점 근처까지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와 같은 패턴대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기간을 딱 반이라고 이제 보지 않고 좀 더 이제 길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될 저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패턴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1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50주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주 이평선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골든 크로스,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가 나는 지점에서 오히려 저는 그때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예상을 했을 때 6월경에 하락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락이 올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은 상승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건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6천대에 매물대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고 조정받을 것이냐, 너무 짧다는 거죠, 상승하게. 그러면 오히려 이제 7,400에서 8,500까지도 이제 보이고요. 여기서 뭐 만약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예상인 거고, 세력이 봤을 때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턴다 라고 하면 더 한 차례 더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 한 차례 더 끌어올려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10,000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선물 포지션이라든가, 선물이 개인이 숏이 많다, 개인들이 숏 물량이 많으면 그 개인들이 만약에 7,400 왔는데 개인들이 롱 포지션이 많다, 그럼 그때는 눌러줄 수 있는 거고요. 숏 포지션이 많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달 정도 더 올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서 이런 이제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고요. 물론 이런 라인에서 이제 한 차례 이제 잠깐씩 조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 주고 또 올라가고, 만약에 $10,000까지 간다라고 했을 땐 이렇게 되고, 골든 크로스가 나는 지점에서 하락이 나올 건데 차트를 너무 못 그려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고점이 지금 $9,900인데요. 여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저는 일단 $7,400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해 보이고, 7,400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그날로라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도를 한다는 게 내가 갖고 있는 홀딩 물량에서 많은 양을 턴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이제 이 정도 수익이면 다 만족해서 더 올라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다 털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만 매도를 하시면 되고, 한 20-30% 정도 물량을 매도를 하시면 저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매도를 하는 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7,400에서 한 8,500 정도까지, 1,400에서 8,500달러까지 상승 흐름을 이제 보여주다가 이 골든 크로스가 나는 지점에서 하락을 하겠죠.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텐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거친다라고 해서 이 조정이 50주 이평선까지 꼭 누르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120주 이평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50주 이평선이 아니라 그냥 120주 이평선까지만 조정 주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 금 차트에서 이와 같이 금 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이런 매물대가 위치한 곳에서 한 차례씩 조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조정받고요. 조정. 그리고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럼 이때 이제 고점이잖아요. 전고점. 전고점 있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또 조정. 돌파시키고요. 또 조정 줍니다. 전고 라인까지 다시 눌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중요 저항 라인에서 한 번씩 조정을 20-30% 조정을 받으면서 쭉 상승을 해줄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1안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선물 차트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시장이 큰 상승을 저는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상승 목표치를 이제 예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채널의 상단부가 지금 2019년 지금 이제 5월이잖아요. 5월이고 앞으로 이제 6개월에서 좀 더 길게 잡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하락한 기간과 똑같은 기간을 상승한다라고 하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본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6개월이니까요. 2019년 11월이 되겠죠. 11월부터 2020년 1년이죠. 1년이니까 2020년 11월이 아니라 2020년 5월이 되겠네요. 5월까지 이렇게 5월까지 큰 상승을 하는 이제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보시고, 여기 일단 채널 상단부는 98,000으로 나오네요. 98,000으로 나오고, 2020년 5월은 이제 14만 달러로 나옵니다. 14만 달러. 그래서 일단 이 채널 상단부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보시면, 지난 이제 2013년도 고점보다 2017년도 고점이 이 채널로 봤을 때는 좀 더 낮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꼭 채널 상단부까지 오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도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오고 빠져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차트 채널만 믿고 무조건 버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 있잖아요. 와사비님이 제시해준 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가치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서 고점을 예측해보고, 고점을 예측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분할로 이제 매도하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의견,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